72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무릎의 묵직한 통증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몸을 일으키는 작은 동작에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모든 게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끝없는 업무와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 여유롭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마주한 일상은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고 기대했던 자유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7년. 그동안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노후의 삶이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는 갈수록 줄어들며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삶의 의미마저 희미해집니다. 마치 5개의 벽이 사방에서 동시에 다가와 나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벽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공감되는 부분을 발견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구체적인 실천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과 검증한 방법들이기에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두신다면 앞으로도 노후를 바꾸는 실제적인 지혜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건강 악화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나의 독립적인 삶이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근육량은 5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더뎌집니다. 이런 신체적 약화는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결국 삶 전체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저 역시 은퇴 직후 건강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그제야 몸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15분 산책. 처음엔 5분만 걸어도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한 달 후에는 20분 걷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칭을 더했습니다. TV 뉴스를 보며 목과 어깨를 돌리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어깨 결림이 완화되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습관에서 지켜진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수면과 수분 관리도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물도 하루 8잔을 꼭 챙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산책 후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 불편했지만 곧 몸이 훨씬 개운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결심은 금연과 절주였습니다. 40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고 술도 주 2회에서 월 2회로 줄였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아침이 개운해졌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걷기, 물 마시기, 규칙적인 수면, 금연과 절주. 이 4가지만 지켜도 건강 악화라는 두려움은 충분히 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 후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은 돈 문제입니다. 월급은 끊겼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저 역시 은퇴 직후 지출을 예전처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음료, 택시, 외식비. 작은 지출이 쌓여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 저는 가계부를 통해 지출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마트에 갈 땐 목록을 작성하고 할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LED 전구로 바꾸고 플러그를 뽑아두며 냉장고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도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어 한 달에 1만 5천 원을 줄였습니다. 작은 절약이지만 1년이면 수십만 원이 남습니다. 의료비는 노후 재정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저는 당뇨 진단 이후 약값을 줄이기 위해 의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요청했고 비용을 30%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큰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순찰 일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도 값진 경험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지켜줍니다. 세금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습니다. 세무서에 상담을 받으면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불안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준비의 문제입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불안은 줄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생기고 혼자 밥을 먹으며 느끼는 고요함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고혈압만큼 위험하다고 연구들은 말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외로움에 갇힌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기다림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작은 전화 한 통이 관계를 되살렸습니다. 이웃과의 인사도 힘이 됩니다. 산책 중에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잊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저는 게이트볼 모임을 통해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웃고 떠들며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종교 모임이나 문화센터 강좌도 좋습니다. 서예, 그림, 요가 같은 취미를 통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봉사활동은 더 큰 힘을 줍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며 느낀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SNS나 카카오톡 같은 디지털 도구를 배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 손주와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배우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노후에 흔히 겪는 또 다른 불안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심지어 어제 먹은 음식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뇌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신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며 뇌를 자극했습니다. 퍼즐 맞추기는 집중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었고 독서는 상상력과 뇌 활동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며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통해 뇌가 활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모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첩에 약속과 할 일을 적고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하고 훈련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메모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수첩에 약속과 할 일을 적고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5번째, 두려움은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은퇴 전에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달려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한 계획이 없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허무함은 우울로 이어지고 나아가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삶이 공허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고 문화센터 미술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성취감은 제 삶의 공허를 채워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도전에서 생깁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삶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저의 이웃 김정희 씨 역시 도서관 봉사를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이 삶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5가지 두려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강 악화, 경제적 불안, 외로움과 고립, 기억력 저하,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아지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기억력을 지키면 삶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그 자신감은 곧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만듭니다. 한 가지 변화가 결국 나머지 4가지 두려움까지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준비와 실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15분 산책, 하루 8잔의 물, 한 통의 안부 전화, 그리고 새로운 취미 하나.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 2막 살롱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더 밝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